언제 쉬어야 하냐라는 것 자체가 보면은 이게 일은 계속 하다가 언젠가 쉬는 거를 되게 이벤트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쉰다라는 것은 전체로 보았을 때 반드시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주기적으로 쉬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주기적으로 일을 하고 주기적으로 쉬어야 되고, 근데 쉴 때 일을 하고 일할 때 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완전히 몰입해 쉬고 쉴 때는 완전히 쉬어야 돼요. 언제 쉬어야 되냐? 계속 쉬어야 돼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삶의 리듬에 대해서 명확하게 볼 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갑자기 일을 하기 싫어 막. 아 이건 내 진짜 그냥 하기 싫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느낌 들 때 하기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럴 때 쉬면 안 돼요. 이럴 때 쉬면 안 돼요. 이렇게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 때 조금 더 해봐야 돼요. 이게 단지 미루거나 힘들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때 한번 조금 더 밀어봐가지고 이때 진짜 자기가 쉬고 싶은지 조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 싫다거나 이런 감정의 문제, 이런 의향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쉬어야 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풀 에너지를 다 썼을 때. 풀 에너지라는 것은 진짜 저 게임 속의 캐릭터처럼 캐릭터가 에너지가 있잖아요. 에너지 레벨은 자기가 알거든요. 에너지를 완전히 이렇게 다 소진하고 그리고 쉬는 그런 거죠. 완전히 다 소진하고 쉬고 이런 때가 되게 필요한 건 것 같아요. 언제나 소진하고. 그래서 이제 이 주기적으로 쉰다는 것은 주중에 자기의 뭐 하고 싶은 거나 목표를 향해서 에너지를 완전히 다 소진하는 거예요. 이게 0이 됐을 때 물량을 먹어줘야죠. 쉬어줘야죠. 자야줘야죠. 이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다나 의향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 레벨을 얼마나 다 썼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쉬는 거고, 그래서 일할 의무로 보았을 때는 일한다는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다 썼냐 이거를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다 안 쓰고 쉬면은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는 정말 에너지를 다 쓰면서 일하고 쉴 때는 완전히 푹 쉬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때 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제 그리고 한 번씩 크게 쉬어야 될 때가 있어요. 크게 쉬을 때 어떠냐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힘들 때 크게 쉬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쉬어야 될 때가 언제 생각하냐면, 이게 저 이렇게 자꾸 게임의 비유를 드는데, 게임에서 캐릭터 업그레이드 할 때 있죠. 레벨 1에서 레벨 2로 업그레이드 할 때, 레벨 2에서 레벨 3로 업그레이드 할 때, 이때 쉬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쉴 때 오히려 생각을 많이 하고 미래를 더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휴식을 하게 되면 과거에 힘들었던 거나 스트레스나 뭐 독소나 이런 걸 빼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휴식의 또 근본적인 의미는 미래를 그릴 수 있을 때거든요. 건설적인 휴식은 정말로 내가 레벨업을 하고 있을 때 이때 딱 한번 쉬어주면 좋을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한 나아가서 자신이 감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신의 자존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거죠. 이거는 정말 연료를 다 쓰고 나서 연료를 다 쓴 차가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차가 상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멈춰주는 것도 굉장히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 현대 사회가 발전되면 될수록 또 기술에 따라서 달라지는 쉬는 방법들이 또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인에게 저는 가장 필요한 쉼은 무엇이냐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의 시간, 비어있는 시간. 근데 이게 현대인이 쉴 때 이 비어있는 시간도 무엇으로 막 채우려고 하거든요. 무슨 액티비티를 하거나 막 영화를 보거나 막 친구를 만나거나 이러려고 막 해요. 근데 이런 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쉬는데 뭔가 세미나를 참여해야 돼. 뭐 쉬는데 뭐 어디 가서 뭐 친구 만나야 돼. 이것도 스트레스인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는 홀로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는 외로워하거나 나는 잘 못 쉬거나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런 시간이 많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홀로 있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홀로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거에서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도 다 연결되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저도 히말라야 갔을 때 되게 잘 쉬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쉬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통신이 안 되는 건 거예요. 뭐 문자나 이게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큰 쉼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현대인에게는 너무너무 어렵지만 정말로 핸드폰 다 끄고 정말로 연결 다 끊고 정말로 혼자서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이 시간을 가지는 게 지금 현대인에게는 어찌 보면 저는 가장 필요한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쉬는 게 이제 또 막 뭐 이렇게 하면 쉬네 저렇게 하면 쉬네 하면서 남이 쉬는 거 들면 또 저게 잘 쉬는 것 같고 막 유혹되고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피로함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근육의 필요함이 어떤 한 근육을 되게 많이 썼을 때 되게 피로해지는 건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즉슨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니까 이게 되게 피로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자기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다.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쉬는지 알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근육이 필요함을 쉬는 것은 반대로 하는 거거든요. 말을 많이 해. 그러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획을 많이 해. 기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글을 쓰는 일이야. 그럼 글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대의 근육을 사용하게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이게 회복하는 방법이거든요. 세 번째는 저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쉰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에너지 레벨을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 에너지 레벨을 어떻게 더 충전시킬 것이냐, 물약을 먹을 것이냐,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에너지 레벨을 높이는 게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자신만의 휴식법이에요. 또 다른 한쪽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가서 휴식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행을 가서 휴식을 하는 것은 이것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에너지 레벨이 되게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행을 가거나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예술작품을 만나거나 새로운 책을 만나거나 이런 것도 에너지 레벨을 되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나가서 이런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에 대해 찾아 헤매는 것, 이런 것들이 어쩌면 에너지 레벨을 되게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느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휴식이 딱 끝났을 때 이게 뭔가 막 너무 아쉽거나 막 이게 덜 쉰 것 같거나 아니면 내일로 가고 싶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좀 잘 못 쉰 경우인 것 같아요. 되게 많죠. 막 일요일에 개그 콘서트 끝나고 났을 때 막 이게 진짜 막 내일이 두려워지고 가기 싫고, 근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정말 잘 쉬었다 이런 느낌들이 드는 휴식이 진짜 좋은 휴식인 것 같거든요. 내가 내일의 일을 바라볼 때 더 설레이거나 일을 하고 싶다거나 애들이 보고 싶다거나 이런 식의 생각이 들 때가 잘 쓴 휴식인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이 휴식에서 좋지 않은 휴식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좋지 않은 휴식 이런 게 있는데 막 쉬었는데 왠지 막 피곤한 거예요.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또는 막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약간 후회와 회한이 담긴 휴식도 있고, 또는 되게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게 보면은 다 어떤 휴식들이냐면은 미안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례에서 뭐 게임이나 뭐 TV, 뭐 잠, 뭐 먹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했을 때 일시적으로 분명히 휴식은 있긴 하지만 이게 휴식이 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중독성 휴식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휴식이 이게 끝났을 때 이게 소모적인 휴식이 아닌가 이런 건 많이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휴식이다 이러면 이 휴식의 방식을 좀 과감하게 바꿔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휴식이라는 건 무엇이냐? 좋은 휴식이라는 것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의지를 되게 많이 좀 고양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또한 한쪽에서는 정말로 자신의 에너지를 잘 충전시킬 수 있는 휴식이 정말 진짜 휴식인 것 같아요. 이런 휴식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 휴식이라는 게 에너지를 충전받는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핸드폰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다 쓰면 저희가 에너지 공급원에 꽂잖아요. 그것처럼 에너지의 공급원이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가장 큰 에너지의 공급원 중에 하나가 자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연의 기운, 자연의 느낌, 이런 큰 우주의 힘 이런 것들을 느꼈을 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충전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연의 힘 또는 약간 명상 이런 것으로 더 큰 에너지의 근원에 접속하는 것, 이를 통해서 에너지에 공급받는 게 굉장히 좋은 휴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행을 갔어도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여행 갔을 때 뭐 갔을 때 얻은 인사이트로 이런 거 해봐야지, 또는 뭐 한국에 이걸 적용해봐야지, 또는 한국 가서 이런 외국어를 배워야지, 막 이런 의지가 불타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동기가 부여된 경우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휴식의 끝에 좀 의지가 불타오를 수 있는 휴식이 굉장히 좀 좋은 휴식인 것 같아요. 이 말은 즉슨 휴식 자체가 삶을 향한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되는 경우죠. 이런 자극이 됐을 때가 좀 좋은 휴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모적인 휴식, 피곤한 휴식 이런 거는 좀 멀리하고 자신의 정말 근원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휴식을 하는 것,
그리고 미래의 의지나 미래의 자극으로 귀결될 수 있는 휴식을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진짜 좋은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쉼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가장 중요한 쉼이 있었죠. 잠자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쉼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잠을 잘 자는 게 뭐 베개의 문제도 있고 침구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잠을 가장 잘 자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잠들기 직전에 책을 읽는 것. 또 일어나자마자 책을 10분 정도 읽는 것.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읽으면은 잠잘 때 이제 잠잘 때가 직전에 봤던 이미지나 직전에 들었던 말들, 이런 게 계속 활성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잘 때 뭐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상록이나 뭐 스님들이 쓰신 이야기들이나 이런 거를 잠깐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읽고 잠이 들면 되게 잘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한 10분간 잠깐 읽으면 하루를 굉장히 좀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만 믿어보고 휴식을 좀 이런 식으로 취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또 하는 방법은 정말로 뭔가 휴식을 뭐 1시간 동안 이거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불가능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제 일상생활 중에 하루에 한 15분 정도는 꼭 명상 같은 걸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명상이란 게 꼭 명상이란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저는 이게 그냥 멍 때리는 시간으로 되게 정의를 하거든요. 멍 때리는 시간이라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시간, 아무것과도 연결되지 않는 시간, 이런 완전하게 비어있는 시간과 공간이 되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0분 정도는 이제 어딘가에서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일상생활에서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한번 진행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삶 속에서 이런 멍 때리는 시간은 꼭 한번 억지로 내서 가져보시면 되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자기의 취미생활에 있다. 취미생활에 있어도 이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자기가 뭔가 취미생활까지는 아니어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좋아하는 무언가 하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퍼즐 맞추기 뭐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무슨 인스타그램 사진 보시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뮤직비디오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감각적인 영상이나 느낌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꼭 하루에 하나씩 2개씩은 꼭 보거든요. 이걸 보면 되게 뭔가 이렇게 쫙쫙 풀리는 것 같은 느낌들이 좀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보는 시간은 4, 5분밖에 안 걸리고 2편 봐도 뭐 8분밖에 안 걸리니까, 이런 거 뭐 영화 보는 거하고는 또 별도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풀고 휴식을 하는 굉장히 또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일상생활에서 짧은 시간에 약간 클리셰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 나만의 스트레스를 풀거나 나만의 이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져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방법을 설정하는 게 어찌 보면 자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잠자기 직전에 휴식을 가장 큰 질 좋은 휴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봤고요. 두 번째는 진짜 삶 속에서 아예 완전 휴식하는 시간,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 이 취미생활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거창하지 않아도 누가 우습게 보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어쩌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상생활 팁인 것 같습니다.